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예. 영화는 좀 감명 깊게 잘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뭐 천명훈 선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 왜 이제 다른 선수들도 별 성공을 못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한 이 시점에서 개봉을 해서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 선수들이 만약 프로 지명될 당시에 만약 이 영화가 제작돼서 개봉이 되고 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흥행에도 좀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촬영할 당시에 촬영 중간에 마지막 그 6명의 그 우리 중앙고 멤버들 중에 마지막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프로에 남아있던 홍승규 선수가 저희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감독님 저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이게 사실 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거쳐서 프로에 간다는 거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운 거였거든요. 사실 부산중앙고등학교 6명 중에 4명이 프로에 갔다는 거는 사실 한국 이 고등학교 농구 역사상 참 엄청 드문 일이에요. 저 용산고등학교나 이런 명문 경북고등학교 이런 경우도 한 기수에 그렇게 프로에 가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이라는 건 정말 빛나는 성과였지만 결국에는 프로의 세대라는 건 진짜 에이스들끼리 끝까지 경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한 1년 더 뛰지 그래. 그래야 영화에 좀 도움이 되고 1년을 더 뛰면 어떡하냐. 감독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앞이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뭐 좀 20몇 살이에요. 뭐 20대 이제 막 후반에 막 적어요. 감독님 1년 지나면 어차피 은퇴해야 됩니다. 밀려납니다. 실력이 떨어져서.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영화 때문에 더 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응원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 진짜 열심히 뛰어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찍게 됐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항상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면 제가 서울에 있는 호텔 방을 잡아주고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언젠간 은퇴를 할 겁니다. 그 최근에 찍은 작품이 유작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꽤 유작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그 직업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살 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진짜 평생 저는 어떻게 살든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다 불살랐고 그런 점들이 응원하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감독님께서 또 막 은퇴 운운하시니까 뭐 감독님의 족적을 갑자기 이 점에서 되돌아보고 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영화 감독으로서만 국한해 보면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가 데뷔작이시죠. 네네 데뷔작입니다. 나름 흥행도 잘 됐죠. 네, 평가도 좀 좋았고. 됐죠. 네, 평가도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그 다음에 2003년 불어라 봄바람. 네, 여기 한 2천만 원 손해봤어요. 2003년은 올해 지금부터 다 20년 전인데 저도 이제 한국 영화 화양연화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도 있지만 굉장한 한 해였는데 맞아요. 그에 장윤정 감독님도 개봉을 하셨군요. 예. 정말 그 한국 영화를 눈부시게 만든 걸작들 틈나무에서 굉장히 고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아니지만 2011년에 사인 작품도 연출하셨죠. 네네. 드라마. 전 시리즈를 다 하신 건 아니고. 그 10부까지 찍고 11부터 20부까지는 이제 대본을 김은희 작가랑 같이 이제 솔직히 너무 졸리고 추웠어요. 세상입니다. 김은희 작가님과 그 대본 혹은 시나리오 협업하신 거는 사인이 실수였나요? 그 전에 위기일발 풍년빌라라는 신하균 씨와 이보영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도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인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그 MBC의 그 무한상사
위기의 회사원 그 특집편 그런 그 영화편을 같이 하고 그 이후로는 술 먹으면서 얘기하거든요. 한번 할까? 김은희 작가가 이제 술 많이 취하면 오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안돼 싸워. 저희는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작품을 하면 이 부부가 가까운 사이가 작품을 하면 위험한 경우가 특히 부부가 운전도 부부끼리 가르쳐주면 안 돼요. 말에 필터가 없잖아요. 야 대본 이 부분이 조금 미세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장점이 되는데 이건 좀 야 이건 재미없어 이렇게 그래서 프로다 뭐 이런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2017년에 기억의 방. 네네네. 또 장르가 이전까지만 좀 다른 장르로 가셨는데. 네 스릴러. 예. 감독님 스릴러, 코미디 양쪽에 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 혹은 양쪽에 다 재능을 발휘하시는. 예. 네. 리바운드는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6년간의 약간 영화 연출에서는 공백기가 있었고 네. 올해는 리바운드하고 오픈더도 두 편을 다 공개하셨는데 네. 오픈더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주셨나요? 오픈더도어는 이제 사실은 리바운드 촬영 전에 찍은 작품이에요. 네, 거기 재작년인가 뭐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동료 감독, 후배 감독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교민사회에서. 와, 그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그랬더니 그 집에 있었다. 그럼 이걸 언젠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업이 사실 그 기약이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쓰문데요. 쓰문. 네. 저희 영화 감독 지망생분들이나 작가 지망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감독이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볼펜을 사고 A4지를 갖고 와. 지금 당장 써. 네. 빨리. 그리고 계속 돌려봐. 네.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지금 떠오르는 아이템이 부패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께 질리거든요. 계속 앞만 고치다 보면. 그래서 빨리 써라. 빨리 쓰고 그 다음에 30분을 고쳐라. 일단 끝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감독님 사실 저희 감독 대선배시기 때문에 김홍준 원장님께서 그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초심자들이 십신 썼다가 다시 1신부터 다시 고치잖아요.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앞만 계속 고쳐요. 가다가 또 뒤돌아오고 또 고치고 그래서 미완으로 남는 작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작품들이 많고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시나리오 강좌 작법 이런 걸 하면은 한 학기에 시나리오 하나를 못 써요. 짧은 시나리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냥 써내려 갖고 그걸 송은이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송은이 대표가 본인이 제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이제 족적을 잠시 확인해봤고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손 드신 분 마이크 주시겠어요? 아니, 그쪽이 아닌데 노란 옷 좀 앞에 노란 옷 노란 입으시네. 네. 감독님이 아까 스즈메 얘기해 주셔서 네. 아무래도 슬램덩크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서 여쭤봅니다. 네. 사실 2023년도에 슬램덩크가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큰 흥행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 영화도 이제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사실 리바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새로운 농구 콘텐츠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저는 리바운드가 더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리바운드가 조금 더 재밌었어요. 근데 이 슬램덩크가 당시 이제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개봉 일정가 잡혀 있었고 슬램덩크가 한국 개봉을 할지 말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 슬램덩크가 한국에서 흥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개봉 날짜가 잡혀지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이제 슬램덩크가 한국 개봉 날짜가 결정이 돼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봤죠. 같은 농구 콘텐츠고 그런데 역시 굉장히 진짜 첫 장면부터 아주 가슴 벅차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폭발적인 흥행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사실 그 해에 이상한 현상들이 외화는 폭발적인 흥행세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영화들이 거의 힘을 못 썼어요. 아주 처참할 정도로 힘을 못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홀드백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이 IP나 넷플릭스까지 오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극장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관람 문화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극장에 가는 게 좀 낯설어진 상황에서 이 자체가 한국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죠. 좀만 기다리면은 넷플릭스에 뜰 텐데 IPTV로 올 텐데 그게 평균 기간이 2주 3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이제 한국 이 배급 하는 쪽에서 그 조바심이죠, 조바심.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IP나 넷플릭스나 이런 OTT로 넘기게 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겁나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관객들 머릿속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일로 오는 것. 우리가 이 큰 금액을 지출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평균 IP로 오는 게 극장 가파를 했는데 3개월 후? 네, 3개월 후부터 들어온다고 허리는 영화 6개월? 뭐 이렇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그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굉장히 사실은 그 개봉날이 4월 5일이에요. 비가 왔어요. 안재홍 씨는 한강 둔치를 걸으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네. 저도 제 작업실에서 울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좌절했죠. 왜냐면 이제 시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영화라는 걸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걸 1년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5년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5년 농사가 흉작이 된 거죠. 네. 우리의 5년을 다 온전히 갖다 바쳐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이 좀 심리적 타격이 컸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제나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관객들 평들을 또 이제 기자 평론가들 평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됐던 뭐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렸습니다. 네, 저 제일 뒤쪽에 손대신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두 분 연속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죠. 예, 이거 힘이 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 개봉 첫날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같이 봤던 관객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슬램덩크보다 리바운드가 더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영화 네. 보고 나오면서 친구들이랑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엔딩 씬에서 네. 뭔가 직접적으로 자막으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은 뭐 영화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물론 그게 감독님 고려사항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장항준이라는 어떤 개인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분의 어떤 세계관을 생각해보면 그건 영화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되게 사력 있고 그분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적으로 그런 선택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딩 씬에 대한 감독님의 뭐 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흥행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감독님의 또 다른 기회를 낚아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더도어로 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엔딩씬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네. 음악 선곡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원래는 이
시나리오는 결승전, 후반전 마지막 경기 구조 끝날 때까지 다 있었어요. 실제로 촬영도 다 끝냈고 그 마지막 후반전도 적은 분량이 아니었거든요. 후반전에 퇴장당하는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경기 구조가 올리고 패배한 선수들 그리고 객석을 보면서 이제 응원단들이 인사하는 중앙고 선수들 이런 장면들까지 다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편집실에서 이게 보다 보니까 그래 힘들게 얘네들이 여기까지 왔고 투혼을 불살랐어. 그런데 뒤에 후반전에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 아까 어떤 친구분은 이제 뭐 그게 영화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는 게 영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아마 그거 다 붙여서 또 엄청 지겹다고 친구들이 막 화장실에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길어요 뒤쪽에 후반전이. 그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걷어내고 이 위아영이라는 곡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깔아서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 이게 팝송을 한번 쓰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팝송이나 뭐 기존 곡을 쓰고 그 옛날에 만든 거 갖고 왜 이렇게 돈을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이제 저 한 곡을 쓰는데 한 곡을 이제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넥슨에 이제 저희가 편집본을 보내드렸죠. 저 음악을 넣은 상태로 이게 감독님의 가이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넥슨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본부장님이 그룹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감독님 그거 저희가 사겠습니다. 돈이 얼마인데 저희가 사겠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음악이 정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것들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음악이 이제 채택이 됐고 그리고 과감하게 승리하게 했던 부분도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정확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또 막 이 적당히 흐느적거리고 적당히 뭐 지쳐야지 계속 앞으로 한 25분 정도 더 흐느적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지겨워요. 반전의 계기도 없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지는 팀과 막 퇴장당하는 막 상황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뭐 다시 그때로 갔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 감독님께서 영화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영화적이란 말이 반드시 어떤 표현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이나 뭐 기술적인 것에 국한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는지에 대한 것이 영화적인 건데요. 네. 여기서는 과감하게 물론 다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예산 절감은 안 됐지만 그렇죠. 그래도 러닝 타임도 줄이고 네. 그리고 관객들에게 또 좀 더 진한 감동을 남겨줄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막 처절한 걸 보여주고 있으면 어쩌면 더 그런 것들이 뭐 일종의 심판할까? 그래서 흥행이 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찍어보기 전에 몰라요 진짜. 맞아요. 편집실에서 붙여봐야만 의외로 뒤에 붙였더니 확 살아나고 뭐 엄청 거의 무슨 막 대부 같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붙여봤더니 이거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침몰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메시지는 감독의 이 실제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구나. 그들의 어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순간을 구태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도 들어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기 장면에서 실제 이제 경기 장면으로 바뀌잖아요. 실제 경기 이제 스틸 사진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 사진을 보시면 걔네들이 너무 불쌍해요. 완전 지쳐가지고 다시 이제 그 경기를 하러 나가는 그 모습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농구 처음으로 시작한 애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애들이 미래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완전히 땀에 떨어가지고 다시 경기를 하러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사진들을 저희가 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사진은 그 뒷모습 쭉 그 있는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저희가 복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관객 중에 한 명이 찍었겠지. 그 농구 그 관람한 관객이. 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그런 사진을 이제 쓰면서 끝을 내는 것들이 저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진 저작권은 뭐 다 돈 주고 다 풀었고 다 돈이야. 돈 주고 다 풀었고 그리고 저기 그 유재석 씨 뭐 예, 그 거기 전지현 씨 법- 그분들한테도 다 동의를 받고 초상권 뭐 이런 것들 다 동의를 받고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했었던 거. 그래서 마지막에 고마우신 분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화려해진 예, 그렇죠. 네, 그분들께도 다 고마움을. 아, 네네. 네, 아까 앞에 질문하신 분 이쪽에 첫 번째, 두 번째.